안녕하세요, 시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낭낭클럽 관련해 가지고 하도 시끄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낭낭클럽은 사실 낭낭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거는 195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형태의 사교클럽이 있었어요. 그 해방정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될 때 이승만 쪽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한민국 경찰 쪽이나 이런 분들이 미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군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사실은 서울에 이렇다 할 만한 뭐 사교 클럽이나 뭐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그 야인 시대인가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무슨 뭐 명월관이니 뭐니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대놓고 술집이고, 이것 말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저녁 시간대에 와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미국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 사교클럽이 잘 없었거든요. 또 대충 또 은밀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 룸으로 나눠져 있고, 뭐 한국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잘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만든과 동시에 정보를 빼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초기에 활동을 했던 거는 이제 영어를 좀 잘 아는 그 소위 고위층 자제들, 여성들 중에 좀 예쁘장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당시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영어 소통이 잘 되고, 또 뭐 패션이라든지 또는 외모를 좀 가꿀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있는 집 자식들이에요. 있는 집 딸들, 뭐 정치적인 유력가, 그 다음에 고위층, 부유층 이런 딸들이나 이제 좀 젊은 부인들, 유부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선발이 돼서 투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약간 초기 어떤 그 약간 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정부 예산으로 뭐 이렇게 좀 해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정보기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첩보기관. 이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꽤 오래 전부터 했었고, 독일이나 뭐 거의 한 1차 대전 이전 때부터. 1차 대전이 뭡니까? 거의 180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첩보기관은 존재했고요. 정보 수집 기관. 그리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뭐 기생집이나, 기생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또는 뭐 이제 다모 그룹이라든지, 일본은 이게 아주 흔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정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같은 걸 수집하기도 했거든요. 또 전시에는 2차 대전 당시에는 이제 OSS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제 여기에 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미군 방첩부대나 미군 정보기관에서도 이 조직의 실체가 뭐냐 이래가지고 약간 경계를 한 부분도 있는데, 뭐 이제 뭐 대충 뭐 눈치채시겠죠. 예. 그래서 결코 이걸 뭐 매춘이나 사창가 형태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공무원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약소국가에서 어떤 정보를 빼낼 때, 그리고 그 정보를 빼내서 외교에 활용할 때, 뭐 이런 활동은 사실 코리아 게이트의 그 김동선 씨도 미국에서 했던 얘기고요. 했던 일이고요.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면 여성들이, 예쁜 여성들이 같이 있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술 먹고 하면 또 이제 뭐 미국 사람들 그만이겠습니까? 뭐 남자들이 보통 술 먹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게 되니까,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성접대를 했다, 성상납을 했다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그건 진짜 이분들을 모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1차적인 목적이 정보 수집이에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싹 정리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무대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국군 방첩부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 이런 기록들이 공식화돼서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거는 1급 기밀로 분류가 돼요. 보통.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우방국인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한 거니까 일단 1급 기밀에 해당되고 여성들을 이용해서 스파이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또 1급 기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공개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모든 국가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이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결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도국 미국 가시는 거죠. 근데 일단 우방국이니까 그게 통하는 건데 일본은 사실 이거 훨씬 더 이전부터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전제가 잠자리가 전제되어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그 구성원 중에는 유부녀도 있거든요. 그 당시 종족관념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 장교들 좀 알고 가깝고 이러면은 그 친구들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저기 뭐 미군 부대 물건 같은 거 좀 이렇게 싸게 받아가지고 또는 이제 그 뭐냐 적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갖고 있던 자산 중에 미국이 압류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받는다든지 지금도 사실은 미국 쪽에 투자 정보를 좀 쉽게 얻으려고 그렇게 접촉하는 여성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뭐 하여튼 약소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활성화된 게 이제 한국전쟁 직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이 이제 한국전쟁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 수집이 해야 되겠죠.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주로 이걸 가지고 무슨 몸 팔았네 매춘이네 미국인들이랑 몸 섞었네 하는 것들은 주로 진보 쪽의 학자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할 수 있는 거는 또 성모임에 성상납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국 남자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 성이라 이거야. 그럼 저 미국의 더러운 자본주의 이러시는데 아니 한국 여성하고 미국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 저 새끼들은 보면은 무조건 가까이 지냈다 그러면 다 뭐 몸판 거고 뭐 이건 선거를 떠나서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개된 문건에도 그 낭낭크럽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문건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보 수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양반은 저걸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면 그냥 의원직 날아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말실수 하신 거죠. 그 김용민 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개말란이 어쨌니 뭐 친일파가 어쨌니 하다가 아마 아유 그래도 이화여대 애들 데려다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딴 식으로 얘기했겠지. 안 봐도 뻔해요. 근데 낭낭클럽 구성원들은 이화여대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숙명여대생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 이화여대 숙명여대냐? 아니 당시에 영어 좀 배우고 그 나이대에 얼굴 외모 좀 바꾸고 이게 그 학교 출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돼야 그 학교를 보내지. 예? 가난한 집에서 그런 여대에다가 딸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나름 인텔이라고 뽑아가지고 첩보 활동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 이우락 씨가 이제 그 한국전쟁 때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운영했다는 뭐 5구 조직인가 뭐 사국기관인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김종필 씨가 나중에 중앙정보부를 만들기 이전에 활동했던 이제 한국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고 되게 비밀리에 활동을 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몇 년을 했는데 그 정보기관 하나 없었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군 방첩대만 활용한 건 아니고요. 민간 정보기관도 존재했고요. 너무 비밀리에 활동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국정원에서 따로 조사한 건 있겠죠. 하여튼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한국군 장교들은 이제 그 클럽에서 뭐 여성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만난 여성들하고 결혼도 하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도영 장군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장도영 장군이 이제 미군하고 되게 관계가 좋았던 게 그 부인이 이제 미군들하고 친했거든요. 고위급 장교들하고. 그 자연스럽게 장도영이 이제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인데 무슨 몸 팔았다 그러면 한국 남자들이 그걸 따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시각으로 옛날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물론 뭐 자기 논문에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경솔하게 발언을 하고 그걸 또 쉴드를 치겠다고 또 민주당 대변인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호스티스가 어쨌네 뭐 그렇게 적혀있네 어디 뭐 나무위키에다 적혀있는 걸 보고 그렇게 씹으려 되니까 선거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낭낭클럽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전화 여론조사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는 오차율이 너무 큽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판세가 어떠냐면,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제 추측인데,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정치학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 선거들을 쭉 지켜본 경험, 그리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했다는 여론조사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 아니 뭐 호남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호남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 경기 남부하고 이제 인천, 그 다음에 전라도 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국힘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한 5%에서 6%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보다 표가 더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민주당이 막 높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여론조사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요. 또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확 퍼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로 계속 붐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한테 밀리니까. 비례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표를 모아줘야 된다. 조국한테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그 홍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회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자잘한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대부분 다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뭐 차릴 게 없으니까 여론조사 회사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다 민주당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분석을 하는 애들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여론조사나 통계학에 대해서 멀쩡히 교육받은 뭐 멀쩡한 박사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전화 걸어서 받아서 답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될지까지 세팅이 돼요. 대부분의 보수 지지자들은, 또 대부분의 중도층들은 짜증이 나서라도 여론조사 같은 거 잘 안 받습니다. 내가 투표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러고 있는데, 이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나 문바들은 뭔가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수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선거들 쭉 보세요. 국힘이 진 거 없습니다. 대선 이겼죠, 지방선거 이겼죠.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장 최근 거니까 자꾸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여러분의 어떤 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보궐선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김태우랑 싸웠던 사람은 진성준 4급 보좌관이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아무 경력이 없어요. 30대 초중반인가?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이 질 거 각오하고 아무나 내세운 선거였고, 지금 보궐선거는 김태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시 김태호가 나왔고, 그 상대편의 민주당 후보는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급 공무원이랑, 김태호 검찰 6급 공무원이었거든요. 1급 공무원이랑 6급 공무원이 싸우는데, 가뜩이나 험지에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급이 이기지. 나 같아도 1급 찍겠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갖고 와서 지금 이 총선 예측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시고 느끼시면 돼요. 괜히 수치 같은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 투표해서 찍어주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잠시 답답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행료는 2,7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